네, 2021년 6월 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국가 부채 문제, 국가 재정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권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닥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재집권밖에 없어. 언제든지 말을 바꿔야 돼, 필요하면. 닥쳐라, 집권분. 말 바꾸는 여권. 흥청망청 써도 좋아. 나라 돈은 마음대로 써. 빚은 후손이 갚을 것이니까. 네, 흥청망청으로 재집권. 빚은 후손에게. 네, 이렇게 잡았습니다. 재정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Fiscal Rules라고 그러죠. 국가의 재정 수지, 재정 지출, 국가의 채무, 이러한 총량적인 재정 지표에 대해 어떻게까지 우리가 관리하자는 목표를 정해 놓습니다. 그 목표를 수치화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안을 만들어서 그 방안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법제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인기 위주의 정권 있죠. 페로니즘 같은,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페론 같은 정권이 들어서면은, 베네수엘라 같은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자기네 재집권을 위해서 막 세금 걷어서 막 퍼주잖아요. 재정정책 당국이 마음대로 재량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준칙을 만들죠. IMF는 재정 준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헌법과 법률, 법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또는 국제협약. 국제협약은 굉장히 강력하죠. 가이드라인은 좀 덜하겠지만 이렇게 법률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지키도록 강요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원칙이 무너집니다. 예, 집권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마음대로 재정을 운영하면서 내가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돈 풀어. 적자는 생각 안 해. 이렇게 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법제화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재정수지, 국가재무, 지출 총액 등은 반드시 총량적으로 수치를 정해놓고 그 수치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된다. 수치를 딱 정해놓고 총량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지키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이러한 준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사법적, 금전적인 그리고 신용적인 제재를 가해야 된다. 네. 목표만 정하고 법률만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지키지 못했으면 처벌받게 해야만 사람들이 지킨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라고 IMF는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준칙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1997년 말 12월인가요? 우리가 IMF 외환 위기를 당했었죠. 6.25 이후 가장 큰 국가 위기라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과장법이고 더 큰 위기도 많았죠. 월남 패망이라든지 68년도 위기도 있었고. 어쨌든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그때 참담한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제가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IMF 경제 외환위기를 당한 김영삼 대통령과 똑같이 경남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인기 위주의 정책을 해왔고 인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는 국가 돈을 푸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누차례 했었습니다. 이 재정준칙은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어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보도자료 화면에 보이시죠? 작년 10월 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은 작년 1월부터 코로나가 확 퍼져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작년에만 4번이나 추경을 편성했죠. 정부 돈을 막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다 보면은 나라 빚이 확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재정위기가 IMF 같은 위기가 올 수 있죠. 그걸 막기 위해서 기획재정부가 하나의 브레이크를 만든 겁니다. 만들겠다고 하면서 보도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세입 기반은 약화. 거꾸로 경제는 안 돌아가니까 세금은 잘 안 거칩니다. 인구는 줄고 있고요. 이런 중장기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실효성 있는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가 안 한 게 이상하죠. 이미 92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형 재정준칙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은 60% 이하로 통합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3%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런 환도를 초과할 때는 한도 이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반드시 대책 수립을 반드시 세우도록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돈을 풀어야 되니까
25회계년도, 2025회계년도부터 적용하겠다. 그리고 이 재정준칙은 상황이 변화할 수도 있으니까 5년마다 재검토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정권의 여당과 기획재정부는 그 관련 법안 5개를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법안이 국회에 현재 계류 중입니다. 요건 이제 사전 설명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2차 추경은 우리 경제의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걸 보도한 거는 동아일보입니다. 6월 1일자 동아일보의 일면에 보시면 여기 있죠. 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동아일보가 아주 상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3면에 이렇게 크게 또 부속 기사를 달아줬습니다. 이 밑에 기사도 관련된 거고요.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요거 잘 보십시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아일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사설에서도 사설 톱 기사로 일면 사설 톱으로도 다뤘습니다. 재정주칙 마음대로 고쳐 현금 퍼주기 나서려는 여당을 비판한 거죠. 이러한 기사를 낸 거는 동아일보인데, 동아일보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윤호중 씨가 저런 발언을 한 데다가 여권 관계자가 2차 추경에 더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까지 감안하면 2025년까지 국가 채무 비율을 60% 밑으로는 유지하기 어렵다. 재정준칙 입법 논의 과정에서 예외 조항을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 재정준칙을 만들겠다. 60% 이하로 국가 채무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미 어렵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빠져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동아일보가 취재를 한 겁니다. 근데 기재부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지난 3월 달에 4차 재난지원금을 벌써 나왔잖아요. 그걸 위해서 또 1차 추경을 원래 벌써 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는 국가 채무가 59.7%에 육박할 것이다. 근데 지금 추석 때 또 재난지원금 나눠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편성하면 2025년 이전에 이미 60%를 넘어선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추석 전후에 국민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을 또 나눠주면 2025년 이전에 60% 이하로 국가 채무를 잡기로 했는데 이미 넘어서 버리니까 재정규칙을 손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윤호중 씨의 의견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이 양반이 5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년이 뭡니까? 대통령 선거죠. 재집권을 위해서는 계속 돈을 풀어라.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라가 절단나는 건 그건 그 다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재집권 못하면 우린 죽는다. 이거죠. 이게 문재인 정권의 절박함입니다. 절박하면 사람들이 궁죽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도의 나쁜 수를 쓰게 됩니다. 민주당 재선위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OECD 평균이 대략 국가 부채가 80% 수준인데 한국형 재정준칙은 60%니까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꾸 말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재정준칙은 시행령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행령으로는 강제할 수 없으니까 국가재정법 등 5개 법안에 그런 강제 요소를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바꾸겠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니까. 여권은 지난해에만 4차례, 올해 1차례 추경을 했습니다. 근데 또 재난지원금 푼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또 짝짝꿍하고 있는 게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권은 이재명 씨를 포함해서 전부 다 돈 주자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24년에 59.7%까지 국가 채무가 올라버리니까 이러면 국가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걸 동아일보가 상세히 보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부정을 했습니다. 6월 1일 날 나온 모든 그 동아일보 이후에 나온 석간부터 부정을 막 했어요. 코로나 관련 추경 편성 위에 민주당이 재정준칙 기준 상향을 검토한다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준호 대변인이 부인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윤호중이라는 사람 이름까지 딱 박아서 보도했었는데, 정부의 재정준칙은 작년 말 국회에 제출됐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조차 안 됐다. 네, 그건 누가 몰라요?
이렇게 계류적인 법안을 고친다고 하니까 동아일보가 문제 제기한 거지. 이렇게 이제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7개월 만에 소관위원회 상정도 안 된 법안을 7개월 만에 완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윤호중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추경 문제에 대해 원내대표가 지속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적기에 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다. 적기에 재정 투입이 있어야 불필요한 지출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립니다. 횡설수식으로 떠넘기는 거죠. 빠져나가는 거죠. 아차한 거죠. 문 정권은요, 집권한 게 2017년이잖아요. 그때 나라 빚이 660조였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1090조를 넘길 걸로 보여요. 올해는 959조에 이릅니다. 계속 나라 빚이 커져갑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뭐 그 전에 박정희가 벌어놓은 걸 뭐 전두환이 뭐 긁어먹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사실은 전두환도 벌었죠. 흑자를 만들어줬고. 그 흑자 기조도 덕택에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데 아직 무역은 흑자이긴 한데 계속 까먹고 있는 게 민주화 이후의 세대 정권들이잖아요. YS, IMF 위기 만들었죠. DJ도 북한 퍼졌죠. 노무현 그랬죠. 뭐 이명박 때 조금 이제 4대강 했는데 그거 다 때려 부수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이죠. 이 정권이 경제 개발을 해서 뭐 얼마나 기여했어요. 기업들이 스스로 한 것 빼고 나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 북한도 퍼주게 하지만 국민들한테 퍼주게 하면서 인기몰이합니다. 연명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세는 올려갖고 그 돈을 만들고 있어요. 부자 것 뺏어서 나눠주는 건데 부자가 많습니까? 서민이 많습니까? 서민이 많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좋아하니까 재집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부자들도 돈이 주니까 투자를 안 하죠. 사업도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되려? 일자리가 없어지죠. 그럼 경제가 죽죠. 그럼 서민들은 일자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정부 지원금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이런 걸 뭐라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유행했던 아르헨티나를 세계적인 강국에서 떨어뜨렸던 아르헨티나의 페로니즘, 베네수엘라 방식이잖아요. 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우방국은 도와줄까요? IMF 위기 때는 일본이 그래도 도와줬어요. 미국의 압력 때문에. 사실 일본이 그때 YS가 하도 반일로 가니까 안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안 도와줬기 때문에 IMF 위기가 일어났고 또 일어나니까 안 도와주려고 했는데 미국이 도와주라 해서 도와줘서 또 살아난 거죠. 현재 일본은 우리하고 통화 수합하는 거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이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분명히 한국군 주라고 55만 명 주라고 백신을 보내겠다 그랬는데 지금 정은경 질본 본부장 시켜갖고 어떻게 합니까? 아, 혈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세 이만 이상한테만 맞히겠다 하면서 예비군 민방위대 국방부 직원들, 외교부 직원들한테 맞히겠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렸어요. 미국은 뭐예요? 한국군 맞춰갖고 같이 연합훈련 하자는 건데 안 하겠다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럼 예비군 훈련은 지금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민방훈련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약속을 살짝 속이면은요 진짜 뒤지게 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 돌이켜보면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나온 거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내용이 괜찮았어요. 그 왜 이랬나 보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거 거의 다 들어준 모양이었습니다.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내년까지 가져와야 된다 그랬는데 조건부로 환수한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내줬어요. 그리고 미국이 미사일 지침을 안 돼요 식으로 풀어주는 거는 넙죽 받았습니다. 이거 받으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북한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 정권하고 색깔이 맞지 않는 건데도 넙죽 받아옵니다. 왜? 괜히 또 맞서는 모습 보였다가 트럼프한테 갔을 때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했습니까? 뭐 희죽희죽 웃기만 하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이랬고 과거에는 또 김대중 씨도 미국 가서 디스맨 소리 듣고 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안 당하기 위해서 다 하란 대로 해주고 돌아와서는 딴소리 하는 거죠. 이렇게 정권이 나중에 위기에 닿으면 미국이 도와줄까요? 일본은 안 도와준다고 이미 얘기했고 그래서 돌아와서는 또 재정 적자를 무릅쓰고 퍼주기를 하려다가 동아일보 보도로 브레이크 잡히자 또 말을 바꾸는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지난 4.7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로 꼽는 것은 20대들의 반대 때문이란 거죠. 이 정권, 문 정권이 맨날 공정했는데 뭐가 공정했어? 라고 시비를 걸면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게 뭡니까? 제가 국방을 하면서 군인들, 병사들 먹는 급식이 불량하다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보도가 되면 20대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여권이 지지를 받는다고 보는 거죠. 한미연합 분란하지 않고 편한 군대 생활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20대의 군인들이 좋아하죠. 20대 지지를 받으려고 이 정권이 갖은 수를 쓰는 걸로 저는 보여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20대한테 가장 필요한 건 취업입니다. 취업에 일자리가 없으면 이들은 또 돌아섭니다. 근데 당장은 단계 좋다고 좋아하겠죠. 당장 좋은 걸 하는 겁니다. 입에 다니까. 이가 썩는 건 그 다음 문제고. 문제는 에바 페론입니다. 남편 페론은 노무현이었고 부인 페론은 에바 페론. Don't cry for me, Korea를 우리 나중에 부르면서 감동할 겁니까? 윤미향 사건이 1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윤미향 씨가 지금 어떻게, 아직도 여전히 국회의원으로 있죠? 자기들 잘못은 뭉치고 그냥 가요. 정의 하는데 정의가 없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오로지 승리, 직권만을 바라는 겁니다. 이 정권은 분명히 이렇게 할 겁니다. 윤석열 씨가 지금 국민의힘,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잠시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윤석열의 약점을 바로 물고 늘어질 겁니다. 제2의 반기문으로 만들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윤석열 씨가 특검에 있을 때 최순실하고 박근혜를 경제 공동체로 해갖고 기소하게 만들었죠. 그 논리대로면 지금 장모가 구형을 받았는데 최순실하고 박근혜 둘은 뭐 어떤 가족관계도 아니잖아요. 근데 윤석열 씨하고 그 장모는 그건 혼인을 통해 맺어진 친척관계지 않습니까? 경제 공동체 이상이죠. 걸 수 있죠. 그 다음에 부인 김건희 씨가 무슨 행사할 때 받았다고 하는 돈들, 윤석열이 받은 걸로 치면 뇌물죄가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리콜 김건희로 연결하면 바로 칠 수 있죠. 그리고 청와대가 자기네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비용을 국정원 특활비로 묻어놓고 늘 갖고 왔던 거, 그거는 아마 5.16 이후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를 윤석열 씨가 참여했던 특검에서 국정원장들이 자리 보존을 위해서 대통령에 준 뇌물이라고 그렇게 봐서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여권은 까겠죠. 지금 송영길 씨가 차곡차곡 윤석열 씨 파일을 모으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윤석열 씨는 범보수 내에서 친박 세력부터 굉장히 공격을 받을 겁니다. 그걸 극복한다면 대권으로 가겠지만 못한다면 반기문처럼 바로 포기하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상실하는 그런 문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재명 씨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데, 이재명 씨가 아마 당선돼도 친문 세력을 칠 겁니다. 근데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야당은 꺾고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면서 동시에 자기네 인기를 올리고 하기 위해서 재정 수칙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려다 지금 브레이크를 걸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보면 저는 상당히 문재인 정권은 좀 사악하다고 봅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고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고, 우선은 내가 어떻게 유리한 쪽으로만 갑니다. 필요한 건 집권이야. 닥치고 집권. 빚은 후손에게. 우리 국민은 이거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실까요? 우리 국민들이 우선 받는 거에 좋아갖고 아이고 그래도 좋다라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주권자들이 그렇다면. 근데 저는 쭉 살아보니까 내가 돈 버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뭔가, 저도 살아야 되지만 결국은 후손을 주기 위한 거 아닌가. 제가 한참 원자력을 팔 때 장인순 원자력 연구원장도 그 얘기 하셨지만, 그분이 내놓은 구호였지만 후손을 위한 원자력이었습니다. 에너지가 충분해야 잘 살잖아요. 에너지 부족하면 못 살잖아요. 근데 그걸 다 죽여가는 게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박정희도 조국 군대와 그래서 후손한테 주자. 후손에게 길이 올려주세요. 뭐 이런 노래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쓰고 죽자는 이런 식으로. 이러면 미래가 없죠. 그러한 정권을 원하십니까? 지금 재정준칙 문제 갖고 장난치는 이 정권을 제대로 보시고, 잘못하면 IMF 같은 경제위기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서 잘 판단해야만 이 정권도 함부로 못 갑니다. 동아일보에 이런 보도가 없었으면 또 장난을 쳤을 겁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